메가스터디에서 봤던 카메라 기사하고 닮았네. 메가스터디 카메라 좋은 거 써요? 아, 좋은 거 쓰지. 거의 방송용 카메라 쓰고. 뭐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더라. 학생이 부시면 물어줘야 돼요. 예? 거기 다니는 학생이 장난치다 부시면. 에이, 거기 촬영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아예 따로 있어. 그 현장 가서 촬영이 찍잖아요. 현장 가기는 이제 스키를 하지. 근데 학생이 그걸 부시면 물어줘야 되고 물어줘야지. 왜 거기서 까고? 자, 문제 3번. 그 장비들이 방송이나 촬영 장비들이 비싸. 특히 이제 그런 그 인가 같은 거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나 그 학원 운영할 때는 카메라 장비들이 비싸거든요. 선생님 그 왜 여기 내 카메라 선생님 카메라로 그 촬영할 때 있잖아. 그 마이크 이렇게 핀다는 마이크 있잖아. 네. 무선 마이크 하나. 그 무선 마이크 하나 50만 원이야. 근데 그 무선 마이크에서 그 위에 원래 여기 위에 쓰이는 스펀지 같은 게 있거든. 마이크 위에 조그만 거. 네. 그 스펀지 하나가 스펀지 하나 스펀지란다. 여기 옷에다 끼는 그 핀 있잖아. 그 핀 하나가 2만 원이에요. 그 집게 하나가. 좀 많이 참여해요. 미친 거지. 참여해요. 바가지. 흔히 안 쓰니까. 카메라는 억대예요. 그 방송용으로 진짜 그 바로 이제 실시간 방송할 때는 그런 거 쓰는데, 근데 뭐 메가스터디나 거기서 쓰는 카메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1,2천만 원이면 비싸야 한 1,000만 원 좀 넘을 것 같아. 그런 거 엄청 없어. 나 생각보다 뭐 영화 찍거나 뭐 그런 카메라나 뭐 얼마나 생겼는데? 억대. 1,000만 원도 뭐 장난은 아니지. 나 혼자서 그거 찍으라 그러면 아예 안 찍고 말. 가서 찍어. 그건 X가 급이 다르잖아. 자 봅시다. 문제 3번. 서울 시립대 2013학년 기출문제. 그럼 조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갑시다. 이제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점의 좌표와 삼각함수를 활용한 곡선방정식의 매개변 표현. 야, 거기 떠드는 소리가 여기 다 녹화된다. 여기서 마이크로 될 게 아니라서. 선생님 마이크에서 녹화할 때는 거기 떠들면 잘 안 들어오는데 저거는 그냥 공중에서 그냥 다 녹화하는 거거든. 너네 떠드는 소리 다 들어가면 원장 선생님이 나중에 다 들을 거야. 우사 파이팅. 자, 내가 얘기한 것도 누구 같았겠다. 김수환 그런 거 같아. 집에 가서 지워버려. 점의 좌표와 삼각함수를 활용한 이제 곡선 방정식의 매개변수 표현이다. 뭐 삼각함수의 치환적 불행하는 연습이야 사실. 계산 문제로서. 자, 조건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놓여 있다. 점 C는 여러분들 이따가 참고 문제 드릴 텐데 참고 문제에서도 보면은 이제 정N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N각형의 회전 문제라든지 뭐 넓이, 길이, 중심각에 관한 문제, 특히 지금처럼 이제 굴러가는 회전체, 뒤에 사이클로이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간혹 이제 이런 조건의 문제들이 있죠. 이 정N각형이 잘 나오는 이유는 얘네들이 움직이거나 할 때 정N각형이 굴러가거나 움직일 때 나타나는 변화가 주기적으로 같지. 그러니까 일종의 주기함수와 같은 어떤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정N각형이 굴러간다 그럴 때 특정 주기의 형태가 반복되어지는 함수를 만들어내거든. 정육각형, 정N각형이 어떤 점을 찍어도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굴러가는 점들의 자치는 하나의 주기함수를 만들게 돼요. 네. 그런 이제 수학적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한 주기 동안의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각각의 도형들에 따라서 어떤 곡선을 그리느냐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삼각형, 사각형, N각형으로 가면서 뭘 할 수가 있어? 삼각형, 사각형, N각형으로 가면서 수열처럼 일반화시키는 어떤 문제도 낼 수가 있죠. 일반항이나 수열의 합. 그리고 그 곡선의 길이를 가지는 길이나 면적 등을 통해 가지고 적분 문제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이 기하 문제이면서 이런 아주 좋은 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다 보니까 논술 문제에서도 상당히 이런 정N각형에 관해서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문제들이 자주 소재로 등장해요. 주제보다는 소재로.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에 놓여있다. 점 C는 정육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다.
이 정육각형을 외접원의 중심이자 내접원의 중심이지. 이 정육각형을 점 B 1,0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변 A, B와 X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크요? 1 마이너스 그래서 점 B를 1,0을 중심 B 1,0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변 A, B와 X축이 이루는 각 변 A, B와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야. A, B와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B를 좀 회전시키는 각. 일단 중요한 건 뭐겠어? 정육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그치? 네. 한 외곽의 크기만 하는 정보. 얘가 회전 한 꼭정. 예를 들어서 얘가 계속해서 굴러간다고 한다면 이 세타는 항상 어떤 한계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네. 그치? 어느 점을 중심으로? 회전의 중심.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굴러가게 되면 처음에는 점 B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돌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회전하겠지. 그치? 네. 그리고 그때마다 회전각이 어떻게 되게 돼? X축에 대한 각이 한 변, 또 접하는 한 변, 접했던 한 변에 가지는 겹쳤던 한 변의 한 변이 가지는 각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네. 그치? 네. 자, 그래서 세타가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정육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정육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3분의 파이지. 네.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예요? 120도. 3분의 20도니까 그치? 4분 3분의 2파이.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는 3분의 파이다. 한 3분의 파이까지 한 외곽의 크기만큼 0에서부터 한 외곽의 크기까지 나가는데 즉 점 B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한 번 주기를 가질 때 점 C가 이루는 곡선 육각형의 중심이죠. 무게 중심이자 외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인 점 C가 이루는 곡선 C1을 세타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나요. 이게 네. 2차 곡선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데 맞아요. 자, 매개 변수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나요. 즉 C1의 좌표를 뭘 통해서? X축과 이루는 변 AB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이용해서 C의 좌표를 한번 나타내봐라. 이 상관관계만 따지면 되지? 네. 그렇지? 예. 뭐 하면 돼? 점 C의 좌표를 X축을 X, Y로 잡아줘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세타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게 돼? 여기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렇게 될 테고 그렇지? 네. 여하튼지 이용할 수 있는 기하학적 관계들 다 이용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정육각형 문제, 정円각형 문제 나오면 정円각형과 정円각형의 중심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 삼각형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삼각형 A, B, C가 무슨 삼각형이다? 정이야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선 정. 이거 정삼각형이에요? 정육각형의 정육각형 안에는 다 정각형. 아, 정육각형 안에서는 정삼각형이다. 그치?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정円각형 안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정円각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치? 네. 그래서 여기가 각도가 얼마 되어지게 돼? 여기가 3분의 파이 예. 정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고 그럼 이쪽 값은 어떻게 돼? 이 값도 어차피 3분의 파이고 여하튼지 그러면 요 C에 대한 X에 대한 어떤 값을 알 수 있겠지? X에 대한 X가 이 각과 각 C, B, X축과의 각이지? 그치? 네. 혹은 여기 오른쪽으로의 각으로 생각해도 좋아. 양의 방향의 각으로 생각해도. 응? 양의 방향의 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지 얘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양쪽으로 맞습니다. 이쪽 각으로 할까요? 이쪽 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 3분의 파이가 됐다니까. 그치? 네. 그러면 결국 X는 뭐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C, A에서 1에서 C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R로 일반화한다고 한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일반화시킨다고 한다. R 코사인 세타잖아. 뭐 다른 거 없지? 네. X는 R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치? 네. R 사인 Y값. 사인하게 되면
대신에 이쪽으로 각이 주어졌으니까 이쪽 각에 관한 수학적 특징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x좌표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을 거야. b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1,0에서 출발하고 각이 0일 때부터 출발한다 그랬지? 1.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 x0의 값은 0과 1 사이 어디 값이긴 하겠는데 여하튼 이제 각 ABC의 크기부터 삼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2 코사인 3분의 2 파이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요거 어떤 관련된 값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BC가 2이고 각 ABC는 정육각형의 조건과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가 되어졌고 선분 BC와 X축의 음의 방향이 이루는 각. 그래서 결국 여기 세타에서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네. 이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X를 갖다가 4개로 잡으려고 한 거야.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정육각형. 여기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거는 이제 X값과 XY값과 관련되어진 그치?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에 관련된 값들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리고 정육각형의 중심 C의 좌표를 x, y 우리가 보통 알고 싶은 점들의 좌표를 x, y로 놓고 외계변수 방식만 할 때 사인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x 이퀄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네. y 이퀄 2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여기서는 왜 이걸 빼줘야 돼? 왜냐면은 왼쪽이니까. 그렇지, 왼쪽으로. 지금 처음 문제의 조건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어디에 있고 1,0에 있고 1,0으로부터 1,0에서 얘가 세타가 3분의 파이까지 간다고 그랬지? 네. 세타가 3분의 파이까지 가더라도 얘는 어디에 올 수밖에 없어. 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에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까지 가능하니까 최대로 이제 3분의 2파이 그치? 3분의 2파이인 전까지 얘가 이동하는 게 가능하지? 네. 그쵸?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죠. 어떤 궤도를 따라서? 점 C는? 원의 궤도가 되겠지? 왜냐하면 B에서부터 C까지 거리는 2로 일정하니까. 그치? 그래서 중심각이 0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 가는 원주 1월 점 C가 원칙이 돼.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문제에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빼도 이렇게 하고 만일 이쪽으로 줘도 상관없어. 이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양의값으로 이거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 삼각함수의 변화 규칙에 의해 가지고 양의값으로 해도 해. 그래서 B의 최초의 회전 중심인 B의 좌표에서 그것을 상대적인 좌표를 뺀 거예요. B 좌표에서 상대적인 좌표를.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이거는 양의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사인 값을 이용해서 자, 근데 봐봐요. 어이, 얘들아.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하나 알아뒀으면 좋은 게 다음에 이 바로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학습을 할 거야. 알겠지? 네. 사이클로이드 논술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나오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분석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회전하는 이 점 C의 좌치를 갖다가 4개 변수를 이용하는데 4개 변수가 지금 여기 B 점을 중심으로 세타가 이루어져 있지? 들어가. 얘가 회전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점의 좌표지만 이 점의 좌표를 요 B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나타나는 각도 요 세타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야. 얘를 4개 변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사실 점 C가 결국에는 여기서는 세타지만 요게 3분의 파이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네. 점 C의 위치는 점 B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고 점 B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고 그치? 얘가 움직이는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서 굴러가는 각도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게 돼 있어. 벡터로 해볼게. 벡터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벡터를 알고 싶은 거야. 원점에서 벡터 위치 벡터 같은 거 배웠지 간단하게. 예.
자, 이 점에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점 P 벡터야, OP 벡터야. 위치 벡터 x, y를 알고 싶은 거야. 알겠죠? 네. x, y를 알고 싶은데 이걸 직접 하는 건 힘들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굴러갈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는 이게 단순히 어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이 되거나 뭐 타원이 되거나 이러면 좀 편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 원점이 아닌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뭔가 특별한 변화를 가지고 있지. 네. 그치? 그러면 얘를 OP 벡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중심. 그쵸? 얘가 고정돼 있죠? 이 고정돼 있는 뭔가를 중심으로 해서 O에서 B 벡터에다가 OB 벡터의 합 BP 벡터를 이렇게 준 거야. 자, OP 벡터, 위치 벡터, OP 벡터는 어떤 벡터의 합이다? OB 벡터의 합의 BP 벡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거 보려고 한 거야. 알겠지? 그런데 OB 벡터는 문제에서 0,1로 고정돼 있죠? 벡터는 좌표로 표현해도 되지? 0,1이 아니라 1,0 이렇게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관한 정보만 알면 돼? B를 중심으로 해서 P의 위치가 어때? 이것만 알면 돼. B를 중심으로 해서 P의 위치. 즉 B를 뭐라고 잡았을 때? 원점이라고 잡았을 때 P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대적 위치를 해봤더니 얘를 원점으로 해서 상대적 위치 하니까는 2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그치? 네. 그래서 x좌표가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인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사실 오른쪽 왼쪽 크게 상관은 마이너스. 없어. 세타 값 따라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돼. 알겠지? 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를 해서 이쪽 값으로 해버리면 되고 마이너스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그대로 이것의 사인 값만 취하면 y좌표 나오지? 네. 어디로부터? 0,0으로부터. 그래서 2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단순히 합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요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네. 자, 4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고정된 점 굴러가는 도형 위에서 움직이는 어떤 도형 위에서 또 다시 움직이는 어떤 도형은 직접 보지 말고 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면 복잡하니까 4개 변수를 이용한다는 거는 얘를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일 때 어떤 특징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처럼 어떤 고정된 점이 있다든지 알겠지? 고정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이 하나가 있고 원 주위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여기 중심일 때 자, 얘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얘가 회전하는 거예요. 원판이. 쉽게 얘기해서 원판이 굴러가는 거지. 자, 굴렁쇠. 그러면 굴렁쇠 위에 한 점의 위치가 이렇게 돼갈 텐데 알겠지? 네. 굴렁쇠 위에 한 점이 저렇게 해서 갈 텐데 얘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치? 네. 자, 이때 점 P의 위치, 최초의 원점을 0이라고 했었을 때 점 P의 매개변수 방정식이 뭐예요? 저거 어떻게 구하냐? 시가 이거 뭐 다른 거 없어. 이것도 봐봐. 점 P는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하면 돼. X 플러스. 원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예. 기본적으로 원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 원의 중심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회전한 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어떻다? 봐봐. 점 P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어때요? 일정해요. 안 변해. 알겠지? 네. 그리고 이 중심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네. 이 중심의 y좌표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해요. 바로 일정하게 돼 있어. y좌표. 네. 그럼 여기서 이 벡터를 직접 구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벡터를 구하냐면 OC 벡터, 얘는 y가 고정돼 있으니까. 알겠지? 네. OC 벡터 x1, r OC 벡터에다가 CP 벡터 얘는 뭐야? 여기를 갖다가 세타라고 본다고 한다는 수평 방향에 대해 세타라고 본다고 한다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지 그냥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CP 벡터 이 두 벡터의 합성으로 OP 벡터 나타내면 사이클로이드 곡선 나타내죠. 즉 고정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어떤 상대적인 점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위치 벡터의 합성을 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는 쉽진 않지만 그렇게
그냥 생자로 생각하면 쉽게 매개변수 방정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 매개변수 방정식의 핵심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는 뭐다? 벡터 합에 의한 위치 벡터의 표현이다. 알겠지? 예. 그런 정도 감 잡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사이클 독서 한번 해보면은 제대로 이 문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형태를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네. 요에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요게. 자, 그래서 C1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들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 2에서는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 3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점 C의 x좌표를 x1이라 하고 앞에서 했지? 점 C 중심에 C의 좌표를 x1이라 하고 정육각형과 직선 y = k가 만나게 되는 k의 값 중에서 최대값을 y1이라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심 C가 있고 정육각형과 직선 y = k x축의 평면이 있어야지. 네. 그 세타에 대해서 어떤 특정 세타에 대해서 y = k가 이 육각형과 만나는 최대점. 그치?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얘도. 네. 그치? k값 중에서 그 최대값을 y1이라 하자. 네. 이렇게 변화하는 중에서 네. 이때 이 y1은 여러 개가 나올까? 단 하나가 나올까? 여러 개. 잘 생각해봐. 하나. 이렇게 변화하는 중에서 YK가 이 육각형과 만나게 되는 K의 값들 중에서 최대인가? 여러 개가 나와. 자, 두 개. 세타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두 개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걸 차분하게 생각하면 돼. 한번 생각해봐. 두 개? 두 개에다가 하나. 두 개이다 하나는 뭐야? C가 최정상에 있을 때 그럼 몇 개야? 하나. 하나 돼. 그러니까 그 전에 건 두 개. 아니구나. 그 K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지금 Y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지 하나.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육각형이. 네. 처음에는 이제 세타가 0일 때는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가 B일 때. 네. 그치? 네. 그러면 이때 K의 값은 뭐야? Y = K가 만나게 되는 K 값. 이때는. 여기가 K가 되겠지? 여기 K 제로가 되겠지? Y = K하고 만나야 되니까. 정육각형이랑 만나는. 그렇지. 정육각형과 만나. 네. 그리고 얘가 돌아가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점이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라 가겠지. 그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떠올라 가면서 이동할 거야. 그치? 떠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치? 예. 그러면 수평면에서 지금 얘를 중심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알겠지? 그렇죠. 결국 어떤 점? 요 점의 위치에 의해 가지고 K값의 최대값이 결정되지? 그렇네. K값이 결정되는 거지? 그렇네. 그치? 네. 그러다가 최대가 되는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 거기 최대가 되는 곳은 그치? 딱 이렇게 서버리는 경우지.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 테니까 높이가. 네네.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즉 X축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점이 어디냐? 점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알겠지? 네. 그럼 요 한 점밖에 없게 돼. 그럼 y1의 값은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 각도가 얼마일 때? 직각일 때. 아 뭐야?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뭐가 될 때? 2분의 9. 그렇지.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어떤 특별한 상태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이때 높이는 뭐가 되어진다? y1이라고 한다. 네. 자, 그리고 이때 점 x1, y1. x1, y1이라는 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요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했으니까 x1. 그치? 중심의 좌표를 x1, 뭐 y라고 했으니까. 점 C의 x좌표를 x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점 C가 하나의 직선 위에 있죠? 이 제일 꼭대기인 점과. 그러니까 이 특별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이러한 특별한 상태라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그것만 알면 이게 다 풀리는 거야. 점 x1, y1이 이루는 곡선 C2를 최대값을 값 중에서 정육각형 직선 y = k 값 중에서 최대값을 그치 매 순간 순간마다 최대값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이 최대값이야. 하다가 잘못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정육각형과 직선 아까 전에 자네가 얘기가 맞네. 그쵸? y = k가 만나게 되는 k 값 중에서 최대값
y 이퀄 k가 만나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이 여기 있는 모든 k형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지. 이것들 중에서 최대값. 여기를 갖다 우리가 y. 치킨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이 y1 중에서 이거는 y1 중에서 최대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때 y1의 좌표는 그럼 과연 어떤 점일까? 어떤 상태에서는 최초의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최대가 되어지는 만나는 점의 최대가 되어지는 직선에 만나는 직선에 최대가 되어지는 y좌표라고 하면 어떤 점에 대한 좌표가 일치할까요?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에서 B를 중심으로 해서 점 C를 지나는 대각선 방향의 이 점의 높이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y 원이 되어지. 네. 이 각도가 얼마일 때 0에서 3분의 파이 사이에서. 네. 나중에 3분의 파이가 되면 이 점을 갖다가 C'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3분의 파이만큼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3분의 파이 이거 C면은 3분의 2파이 120도니까 그냥 바닥에 붙어요. 아, 그렇지? 여기 3분의 2파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얘는 또 어디에 있는 거야? 저기 그렇지. 여기에 지금 C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처음에 봤던 C'은 여기까지 이동해 오겠지? 네. 그렇지? 네. 그 사이에 얘는 어떻게 되게 돼?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네. C보다 요 C'보다 중간에 세타가 제로부터 3분의 파이에서 없어요. C'보다 더 높은 점은 존재 안 해. 없어요. 더 높은 점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그걸 설명해 주면 되겠지? 네. 세타가 제로부터 파이 사이에서 3분 BC의 연장선이죠. 네. 3분 BC의 연장선상에 있는 꼭지점이 꼭점의 y좌표가 곧 뭐가 된다? 꼭점의 y좌표가 C'이죠. 꼭점의 y좌표가 곧 여기서 얘기하는 y1이 되어지고 않습니다. 그치?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제 C1, C'의 좌표를 아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결국에 여기 C2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C2라고 하는 거. 점 x1, y1이라고 했지? 점 x1, y1이면 x1은 지금 요거란 말이야. 중심. 그치? 네. 중심이면서 이 C'과 같은 높이에 있는 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예. 높이가 y1이죠. 네. 됐지? 네. 그러면 어차피 C'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y좌표 알 수 있죠? 네. 이 점에 대한 y좌표와 x좌표 다 알 수 있지? 네. 그치? 어쨌든 뭐 우리는 중심 좌표는 이미 계산했고 예. 1번에서 예. 얘의 좌표가 뭐였어? 이 중심 좌표가. 그럼 얘의 x좌표는 뭐야? 1 마이너스 2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x좌표는 1번에서.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요거의 y좌표는 중심의 y좌표의 몇 배? 2배. 2배. 네. 문제 1에서. 네. 그래서 4 사인 사인 세타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돼요. 네. 이거 끝이야. 네. 이 C'의 점이 여기서 얘기하는 최대점이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주면. 알겠지? 네. 그리고 B 점에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 관한 특징들을 이용해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인, 코사인에 떠나는 정인데 이거는 뭐 그런 정의들을 굳이 쓸 필요 없이 뭐만 가지고도 돼? 문제 1의 결과만 이용해도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 C2라고 하는 점이 도대체 어떤 점인가에 관한 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지. 네. 자, 문제 3번. 네. 위에서 구한 두 곡선 C1, C2와 두 직선 제로부터 x 이퀄 제로부터 x 이퀄 2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냐. 이거 뭐 하라는 걸까? 이게 적분하라는 거지. 예. 적분인데 그냥 적분이야? 매개변수 근데 이건 매개변수 세타에 대한 적분해야겠지? 그치? 매개변수에 대한 적분이라는 건 결국 무슨 적분하라는 거야? 치환 적분하라는 거야. 아. 그치? 네. 매개변수에 대한 적분이랑 결국 x, y를 이 면적 계산하려면 그 함수 fx에 대해서 그치? 이거 면적 계산하려면 일단 인테그럴 fx, dx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이거 계산해야 돼. 네. 이 곡선들의 의견. 이 곡선함들을 각각
C1, C2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x, y에 관한 식을 얻은 게 아니라 뭐에 관한 식을 얻었어요?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하는 식을 얻었지? 네. 그러면 이때 이 cx와 dx를 다 뭘로 바꿔줘야 돼? 그렇다. 세타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줘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결국 근데 어차피 여기서 그 세타의 값이란 이 C2yx라는 거는 우리 이미에서 여기서 앞에서 뭘로 가냐면 y로 구했어. 그래 안 그래? 네. 이 점에 원하는 점의 y좌표잖아 이거는. 네. 곡선의 높이는. 그건 점의 y좌표고